확정일자부 우선변경 성립 요건은 확정일자는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 이게 보면 그리고 나서 5월 31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입주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하냐면, 선생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안 받아줘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안 받아줘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때의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했지만 이 전입신고는 대항요건의 대명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지만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대항요건은 여기서 기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전입신고는 대항요건의 대명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만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들 두 개를 다 쓰면 어떻게 했어요? 글자만 복잡해지죠? 그래서 책이라든가 어떤 게 있다면 전입신고를 했다면 거기 가로 열고 입주했다는 날을 적었는데 그거는 생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다면 전입하고 확정일자 했지만 입주를 안 한 거예요. 입주를 이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갖췄다고도 이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지 않아요. 확정일자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언제 효력이 생기냐? 이 대항력이 발생해요. 대항력이 언제 생기냐? 6월 1일이죠. 6월 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채권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오전 0시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생기죠. 그러나 이렇게 5월 1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요. 5월 1일 날 전입신고로 전입을 하고 이번에는 입주 요구는 생략할 거예요. 여기에 앞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얘기는 여기 옆에는 입주도 같은 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입주를 이날 안 했다. 이게 5월 10일 날 입주했다. 그럼 여기를 5월 10일 전입하고 확정일자 이렇게 기재를 해야 돼요. 5월 1일 전입신고하고 5월 31일 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럴 때의 대항력은 5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5월 31일 당일 주간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요. 원래 이 확정일자나 근저당권은 당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 당일 주간이라는 말은 그 당일날, 당일이 5월 30일이면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주민센터가 문 닫는 18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 같은 날 확정을 했다면 다 동순이야. 왜냐면 확정일자는 그 시간까지 정해면서까지 우선 변제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일 주간이라는 말은 공구시 땡땡부터 18시 땡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날 근저당 설정 다 동순이야. 같은 날 확정일자 다 동순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당일 주간에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 받을 때 이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면은 대항력이 받을 때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받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죠. 모든 법률이 어떠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가 되면 즉시 유효가 되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는 있잖아요. 부부간에 남편이 부인 재산을 인감하고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러면 소유권까지 잘 넘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인이 나중에 알고는 이 매매계 무효라고 하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무효지 그거는.
근데 나중에 보면 무효니까 이제 매수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매수인이 가만히 있겠어? 사기로 해서 형사를 구속하죠? 그럼 국권, 이권 구속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인이 생활할 때 애들도 있고 또 자녀도 있고 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집은 또 사면 되는 거죠. 내가 인정하겠다. 그럼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즉시 효력이 생겨요. 추인하는 순간 즉시 모든 법률이 다 그래요.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는 효력이 없다가 대항력이 생기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런 논리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5월 1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럴 때에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 언제 생길까요? 5월 2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언제 생겨요? 이것도 최소한 6시에 확정일자 받았다고 해도 다음날 오전 0시까지 어차피 확정일자가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 받은 거죠. 이것도 그래서 이 같은 날 확정일자 받으면은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거예요. 같은 날이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없다가 대항력이 발생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 같은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똑같이 대항력이 발생한 날 이 우선 면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고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종물이 먼저 해도 대항력을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종물인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고도 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가 성립되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지 않다가 발생하면 즉시 대항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날 받아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이때. 그렇지만 먼저 대항력이 발생하려면 당일 주간에 이 공구시 땡때부터 18시 정각 때까지 당일 주간에 우선 면제권이 발생한다. 그래서 같은 날 발생하게 되면 다 동수리가 된다. 같은 날 등기부에 근저당 설정인데 동수리가 되고 같은 날 등기부에 가압류, 압류가 돼서 다 동수리가 된다. 물론 압류가 세금 압류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그 우선 면제권 없는 압류일 때 말하는 이행강제금 같은 거든가 자동차 이 벌칙금 같은 거하고 압류하면은 일반 채권에 불과하잖아요. 그럴 땐 동수리가 되는 거죠. 말을 확실하게 해놔야지 아니면 나중에 이 동영상을 보고 두고두고 이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해자를 하죠. 아, 김동현 선생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쓴 저자라고 해가지고 그랬더니 압류는 개인은 압류할 수 없어요. 개인은 압류는 이 그 국가 기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나 공과금 할 수 있는데 이 세금이나 공과금이면 그 법정기라고 또 나쁘게 하고 따지지만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불법 건축물 해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일반 채권에 불과해요. 그 과태료 같은 것도 그런 거 갖고는 압류할 수 있어요.